안녕하세요. 진아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육아에 도움이 되었던 책, 그냥 성인을 위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니 이 책들이 저의 육아에 대한 어떠한 저만의 철학 같은 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서 꼭 육아를 하시지 않는 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책으로서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한 사람을 되게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육아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육아를 도움을 주려고 쓴 글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와 성인을 되게 그냥 선을 긋지 않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 개인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고 육아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얻었던 좋은 구절 같은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이 책은 최진 작가님의 책이고요. 인터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의 인터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사진이 많아서, 그리고 이 작가들의 작업실들을 막 볼 수 있고, 그 유럽의 그 느낌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그냥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한데, 내용은 보는 재미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육아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워낙 또 그림책이 타겟 독자가 어린이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책 작가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제가 여기서 육아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책이에요. 이 책은 10명의 예술가들,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들을 인터뷰한 책인데, 제가 좋았던 구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되게 창의성이나 교육이나 또 자율성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 책에서 다 나왔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리비아 탈레크가 90쪽에서 한국이 극심한 경쟁사회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일수록 가정에서만큼은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것요. 또 클로드 퐁티가 118쪽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물론 나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다 방지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아이가 자기 느낌을 가져볼 기회, 진짜 세상을 배울 기회를 뺏는 거니까요. 세르주 블로크 141쪽에서 저 역시 두 아들을 키울 때 원칙을 세웠어요. 아이들에게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아이가 삶의 재미와 기쁨을 잃는 게 더 걱정되거든요. 에르베첼레는 208쪽에서 아이들은 모두 시인으로 태어납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배우세요. 성과주의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세계가 거기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책을 읽어주면 부모 역시 자연스럽게 이야기 안으로 가담됩니다. 그런 순간을 더 자주 가지세요. 그렇게 세상이 강요하는 리듬을 거부할 힘을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안 에르보는 223쪽에서 아이가 몽상의 세계로 안심하고 떠나도록 허가해 주는 것. 저는 그게 어른이 해야 할 역할 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현실은 되게 많이 다르지만,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회는 정말 또 다르지만, 그래도 어디든 간에 부모의 주관과 부모의 어떤 육아나 뭐 교육이나 그런 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바뀌는 어떠한 트렌드에 흔들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고 제가 되게 마음을 다잡고 또 조금 더
자유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좀 아이들을 너무 마이크로 매니지 하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계속 책을 읽는 데 있어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림책을 통해서 아까 아이들이 몽상의 세계로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짧은 시간, 아이들이 그렇게 몽상으로 떠날 수 있는 그 어린 시절에 그것을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한 이유는 사실 육아뿐만이 아니고 정말 크리에이터이자 또 그냥 한 명의 성인으로서 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되게 용기를 많이 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주었던 책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중에서 되게 용기되는 구절 몇 개만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창의성이 그저 무언가를 할 용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스스로 무언가 해보는 것을 허락하는 마음. 왜 안 되겠어? 하는 생각. 실패해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자세라고 세르주 블루크가 145쪽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림책을 보면 정말 이런 용기를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용기를 주는 게 사실 글로 장황하게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 어떤 그림 하나로서만 봐도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냥 창의성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키워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성인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무언가를 할 용기라는 의미라는 거에서 저는 완전 넘어간 것 같아요. 창의성이 그냥 이런 거였구나. 매일매일 저는 창의성에 부딪히는 거였거든요. 사실 뭔가를 계속할 용기, 임신을 하고 나서도 호르몬의 이 몸이 움직이면서도 뭔가를 계속 해내려는 용기,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용기, 이런 것도 하나의 다 창의성이구나.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구절은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들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창의력을 위해 무언가를 계속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용기를 북돋아줘서 새롭게 시도해볼 수 있게 하는 게 창의성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에게든 어른에게든 산다는 건 예측 불가능한 난관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언제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수정하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퐁티가 103쪽에서 얘기했죠. 아이에게든 어른에게든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항상 계속 분리하려고 하잖아요. 애는 애고 어른은 어른, 노키즈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냥 아이는 그 나이에 어떤 사람이고 나라는 성인은 또 몇 살에 어떤 사람인 거죠.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육아나 여러 가지에도 시선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와 성인을 되게 그냥 선을 긋지 않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 개인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고 육아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막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다 너무 저와 아이에게 다 도움이 너무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땐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고 길을 되찾기 위해 바등바등 노력하는 게 결국 창작입니다. 처음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좌절, 고뇌, 다시 생각하기 등을 거쳐 마침내 해낼 때 느껴지는 희열. 그게 이 일의 재미고 제가 계속 일하는 이유죠. 벤자민 쇼 182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성인에게도 매일매일 무너지고 뭔가를 다짐했지만 또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이러는 성인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위한 글이 성인을 위한 글이 된다 하는 거를 저는 이 책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을 드려요. 네.